특전 공연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대전 사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채밴드의 정진채 가수께서 오늘 노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 시인 두 분의 시를 노래로 이렇게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곡은 미국사 시인의 광야 보내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삶의 길이 바른 연고에 휘달릴 때도 가만히 웃을 너만 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관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지고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나고는 시를 뿌려 다시 천국에 의해 뱀만 타고는 조인이 있어 성노와 부르게 하리라 계절이 피어서지고 금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너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 시를 뿌려 다시 천국에 방야에서 온노와 부르게 하리라 다시 천국의 뒤에 맨만 가는 소인이 있어 방야에서 온노와 부르게 하리라 계속해서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안전부 그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음유시인인데요.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진채 TV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많은 노래를 유튜브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박수 치는 것보다 100배 더. 지금부터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대전 모임 발족식을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앉은 분위기가 있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에 있는 스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듣게 되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홍범도 장군님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발족식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아마 우원식 부사장님도 오시고 계시고 또 아시다시피 오늘 여러 행사가 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오시면은 따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오신 분부터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래 유성구청장님 오셨습니다. 양준영 광복회 대전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 지역위원회 홍경표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이면서 대한고려인협회 부회장이신 최예진 이사님 오셨습니다. 지금 나머지 분들은 이후에 소개를 하고요. 바로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영사 해주실 분들은 주빈이신 우리 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님과 그리고 김영우 공동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영우 공동대표님 환영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대전 모임의 발족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모임의 발족을 위해 애써주신 우원식 이사장님 그리고 정용래 부총장님과 기념사업회 관계자님들께도 독립운동가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모임을 함께하게 된 광복회 유성지회장 김용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우리 대전 현충문으로 모시고 나서부터 유성은 홍범도 장군의 새로운 고향이 되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을미사변 이후에 최초의 의병인 문석봉 장군의 의병 활동이 전개된 곳이 이곳 유성이기도 합니다. 이 의병은 부항말 의병 활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훗날 조직된 무장 독립군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오늘의 모임과는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은 항일 무장 독립운동의 첫걸음이 되었고 위대한 대승의 기록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이 모임이 홍범도 장군의 삶과 업적을 회고하며 장군께서 남기신 숭고한 가르침을 배우고 발전시키는 단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많은 독립운동가들께서 흘리신 피와 땀이 우리의 자긍심으로 계승되어 후손들의 가슴에 살아 숨쉬기를 바라며 간단하게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입장을 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늦추지도 않았는데 그 환영사 하실 시간에 이제 막 오셨는데 잠깐 숨 돌리는 동안에 새로 오신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내빈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한동번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이제 원래 제대로 그 순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영사인데요.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2005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활발한 활동을 한 건 아니었는데 사실 여기 오신 우원식 이사장님이 이제 취임을 하시면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가 대단히 많은 활동을 했고 또 알려지는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영사를 그냥 간단하게 말고 그 전반적으로 제가 미리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원래는 강의 정도로 좀 드려야 되는데 오늘 발족지이기 때문에 그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환영사를 부탁을 드린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우원식 이사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에 우리 함께 함께하게 되었는데 이사장을 맡은 우원식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진 게 꽤 오래됩니다. 2005년에 시작을 해서 이종찬 전 국정원장님이 이제 처음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쭉 활동을 하다가 제가 2017년에 원내대표를 했는데 그때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 때문에 저랑 집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속으로 아마 우원식 네가 맡아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2018년에 맡아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범도 장군 하면 되게 이제 독립운동했던 많은 분들이 양반 출신이고 또 벼슬했던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 그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자기 재산 다 갖고 가지고 많은 재산 가지고 아주 헌신하고 당대의 최고의 지식 있는 집안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홍범도 장군은 그 독립운동 한 사람들 중에 아주 보기 드물게 굉장히 어렵게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빈농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죠. 1868년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9살 때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고아로 자랐죠. 아버지가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주변에 이제 동양전 먹이고 뭐 이러면서 키워가지고 이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홍범도 장군도 어려서부터 머슴을 살았습니다. 머슴을 살다가 이게 머슴 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타개할까 고민을 하다가 원래 17살부터 군대를 갈 수 있는데 나이를 2살 속이고 15살에 평양 그 부대에 들어가서 나팔수를 합니다. 나팔수 출신입니다. 나팔 부는 사람들도 앞으로 독립운동 그런 상황이 생기면 독립운동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경로가 되죠. 근데 이 양반이 그냥 등치도 좋고 그리고 아주 의협심이 강하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 조선 말의 군대라고 하는 게 이 장경한데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국민들 함부로 하고 뭐 뺏고 이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갖고 상관을 너 좀 나와봐. 그래갖고 화장실 뒤에 가서 한 방 줘봐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탈영을 해가지고 탈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주공장에 들어가서 제주공장 노동공자를 했는데 제주공장 제주공장 사장이 동학교도였다고 그래요. 근데 동학교도가 원래 인내천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건데 이거 완전히 동학이라고 하는 걸 앞장만 세웠지 노동자들 월급도 안 주고 착취하고
그래갖고 사장 너 좀 보자. 그래갖고 한 방 줘봐갔는데 거기도 또 갔어요. 이게 이제 거기서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신계사에 가서 식객승 머리 깎고 이제 스님이 됐어요. 근데 거기 간 게 홍범도 장관으로서는 아주 인생의 일대 전환을 맞아요. 거기에 주지 스님이 지담 스님인데 지담 스님은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에요. 이 무관 집안이고 그래서 이분도 아주 병법에 능하고 이순신 장군을 잘 연구하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보면 홍범도 장군이 뭐 글도 배울 새가 없었잖아요. 거기 가서 글도 배우고 병법도 배우고 이순신 장군도 알게 되고 그래서 야 세상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데가 신계사에 가서 스님을 하면서 지담 스님 제자가 돼서 그렇게 배웠던 게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이 뜻을 품게 됐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배운 것만 한 게 아니라 그 옆에 비구니를 꼬셨어요. 그 이용녀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인데 비구니 스님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 스님들이 파괴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담 스님한테 솔직히 다 이야기하고 우리 파괴하고 결혼하랍니다. 이러고서 이제 거기서 결혼식을 올리고 둘이 파괴하고 나와서 이씨 부인의 집이 북청인데 북청으로 가다가 아주 이 산적대를 만났어요. 아주 동네 아주 멋진 놈들 갑자기 기습을 당해가지고 홍범장군 쓰러지고 그러고 부인은 끌려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임신하고 뭐 쓸데가 없는 여자니 그냥 풀어주고 근데 이제 부인은 홍범도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고 홍범도 장군도 그 부인이 죽은 줄 알고 아주 낙담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쭉 거쳐가다가 을미사변 잘 아시잖아요. 명성황후 씨의 사건 이걸 겪으면서 친구 하나를 의병을 일으키고 그 의병을 일으켜서 유인석 부대에 참여해서 아주 싸움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선봉대장으로 막 싸움을 열심히 하는데 싸움은 잘해가지고 전과를 막 세우는데 부대에 돌아가면 지옥이에요. 부대에 가면 양반 부대가 돼가지고 지도부가 여기는 이제 뭐 머슴살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하대하고 함불대하고 그런 갈등들이 막 생기다가 결국 거기서 나오죠. 그리고 그 부대는 곧 쓰러지게 되고 그러고 이제 북쪽을 찾아가서 그런데 갔다가 죽은 줄 알았던 부인을 거기서 만나요. 또 이제 혹시나 하고 백두산 가서 포순할까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만나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부인을 만나서 한동안 잘 삽니다. 아이도 이미 임신했던 아이 하나 낳고 그다음에 또 아이도 하나 더 낳고 아들 둘을 낳고 잘 살다가 그냥 근데 워낙 총을 잘 쏘고 또 병법도 알고 그러면서 이 백두산 강원도 뭐 이 주변으로 해서 호랑이 잡는 포수를 하는데 워낙 지도력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포수들의 모임을 잘 만들고 포수계를 하죠. 근데 1907년에 고종을 폐위시키고 군대를 해산시키잖아요. 이게 점점 합병해 가는 과정으로. 그러니까 군대 해산을 시키니까 군인들이 총 들고 의병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런 속에서 일본이 총포 화약로 단속력을 확 강화시켜서 하니까 포수들도 총을 다 뺏기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수들하고 이제 더 이상 호랑이 잡는 포수 하지 말고 외놈 잡는 포수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 그게 이제 대한독립군의 그 시초를 만들어주게. 백두산에서 호랑이 잡는 건요 장총을 2개 갖고 가서 화승총 호랑이를 딱 발견해가지고 딱 한 자로 걸어 불을 탁 붙여서 딱 싸고 한 방에 못 죽이면 뛰어오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또 장총 하나로 불을 붙여서 쏘는 건데 그거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던 사람들이 총을 얼마나 잘 쏘겠어요. 백두산 뭐 개마고 이런 데 날아다니던 사람들인데
있는데 이 산수갑산 할 때 갑산에서 이제 봉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해요. 공식적으로는 37회라고 그러는데 한 1년 동안 그 일본 거기에 의하면 그런데 그보다 훨씬 많이 하고 주제소란 주제소 다 습격하고 또 일진에 친일파 하나 나오면 바로 가서 죽여버리고 그래서 함경도가 친일파들의 무풍지대 친일파 없는 아주 깨끗한 동네였다는 건 그런 정도로 했는데 그 다음에 부인이 잡혀가 부인하고 아들하고 잡혀가지고 일본 요구는 부인한테 홍범도 장군 자수하면 살려주겠다. 둘 다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자수하라고 편지 써라. 근데 부인이 끝까지 버티죠. 계집이나 사내나 영웅호걸들은 목숨을 초계와 같이 생각한다. 나는 죽여도 괜찮다. 내가 편지 쓴다고 해서 영웅호걸인 홍범도 장군이 여기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도 고문을 받으니까 거기서 혀를 깨물고 죽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거기서 이렇게 죽고 아들이 이제 나와요. 아들이 나와서 아버지한테 가서 그 얘기를 이제 저렇게 되면 그만합시다. 이제 자수합시다. 그냥 이놈 새끼가 친일파가 돼갖고 왔어. 총 쏠라가는 거를 옆에서 팍 쳐가지고 귀를 다쳤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이제 그런 일 같았는데 그 아들도 그 다음에 바로 바베기 전투인가 거기 나가서 또 죽습니다. 두 번째 아들도 같이 다니고 의료 활동을 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 그 시기에 죽습니다. 혼자 남죠. 그러다 이제 도저히 그 한일 합병되고 1910년에 한일 합병되고 그냥 막 나빠지니까 1911년에 저쪽 연해주 쪽으로 그쪽 국경을 넘어서 글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21년에 돌아오셨으니까 110년 만에 돌아오십니다. 돌아가신 거는 4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78년 만에 돌아가신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시는 거고 홍범도 장군이 조국의 해방 내가 죽고 조국의 해방되면 나를 꼭 조국에 묻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 그 유언을 재작년에 우리가 했던 거죠.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대한독립군도 그러다 3.1운동이 일어나서 막 전국이 이 해방의 물길로 가득 차고 이제 드디어 세상을 바꿀 때가 왔다. 그렇게 했는데 일본 탄압이 심해지니까 젊은이들이 싸우자. 그러고서 막 만주로 연해주로 막 가죠. 독립군 하려고. 독립부대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때 이제 홍범도 장군도 독립부대를 다시 다 재정비하고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 되고 그러고 1920년 초에 임시정부가 독립전쟁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그래서 1920년부터는 그 임시정부가 선포한 독립전쟁의 독립전쟁 원년 그리고 거기서 계속 뭐 상둔자에서도 싸우고 뭐 계속 국내 진공작전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저거 홍범도 안 되겠다 잡자 그리고 월강 추격대를 만들어갖고 추격하고 막 그거를 싹 유인을 해가지고 간 데가 봉오동에 첩첩산중 사방에 산으로 둘러싸인 데다가 일본은 몰아넣고 6월 7일날 아주 박살을 낸 게 봉오동 전투죠. 근데 정말 놀란 거예요. 놀랐어요. 일본이 놀랐어요. 우리 화력이 간단치 않았습니다. 우리 화력은 근데 이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은 무슨 무기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우리 무기가 센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체코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체코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막 들어오다가 러시아 깊숙이까지 들어왔는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뒤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갖고 연해주 끝까지 와서 더 이상 뭐 싸울 것도 없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려면 배 타고 돌아가는 게 제일 좋으니까 뱃삭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네 무기를 다 줄 테니까 돈 좀 주라. 그래서 무기를 팔았습니다. 무기를 파는데
그 무기를 연해주 만주에 있었던 우리 동포들이 다 돈을 조금씩 모으고 또 러시아에 있었던 최재형 선생 이런 분들이 그분은 이제 러시아 상선을 몰고 다니면서 아주 돈을 엄청나게 번 분이거든요. 우리 임시정부 초대 재무국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분이 안 하셨죠. 근데 그렇듯이 안중근도 다 최재형 선생의 문화입니다. 최재형 선생이 다 돌보고 그러던 사람들인데 그만큼 최재형 선생이 지금 이제 제대로 평가가 안 돼서 그쪽 무장투쟁이 제대로 평가가 안 돼서 잘 모를 뿐이지 러시아의 최고 모험은 최재형인데 최재형 이런 사람들도 자기 돈 내고 이래서 그 무기를 삽니다. 그 무기를 거기에 우리 봉오동 전투에 나오는 기관총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있었던 거예요. 그 체포와 같은 상관들. 그거를 연해주 만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낮에 옮기면 일본군한테 걸릴까. 밤에 낮에는 농사하다가 밤에 조를 편성해가지고 조금씩 옮겨가지고 온 게 홍범도, 김주아진 이런 사람들 그런 독립부대까지 전달이 된 그 무기 가지고 싸워서 봉오동에서 큰 전투를 승리를 한 거죠. 그 일본이 보니까 이야 이놈들이 일본이 이제 그때는 이쪽에 최고 무력을 갖고 있는 아주 정예 군대인데 그 제2차 세계대전 일어날 때 독일, 이탈리아, 일본 여기가 붙어서 한 거잖아요. 그만큼 그 당시에도 청일전쟁, 러일전쟁 다 승리할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 아주 허접하게 생각했던 독립군한테 착살이 나니까 이거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군대를 왕창 몰고 그러고 들어오다가 붙은 게 그해 10월 달에 청산리에서 붙은 거죠. 청산리는 김좌진하고 붙은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김좌진 부대에 있었던 이범석 장군이 나중에 와서 국무총리하고 이러면서 우등불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범석, 김좌진 이런 사람들도 다 양반이고 그렇거든요. 홍범도 장군은 양반이 아니잖아요. 신분이 아주 훨씬 낮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되게 그 비하를 하고 또 이분들은 들어오고 중국에 있었다면 홍범도 장군은 러시아 땅으로 가서 저쪽 끝에 카자흐스탄까지 가고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도 좀 이상하다. 그리고 그 사람 신분으로도 좀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갖고 비하를 해요. 비하. 우등불에다. 봉오동은 제법 했는데 청산이 붙으니까 비겁하게 도망갔다. 그래갖고 마치 김좌진 혼자 싸운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홍범도 부대도 홍범도 혼자 한 게 아니고요. 거기 최진동 이런 사람, 안무 이런 사람들 다 연합한 부대고 그리고 그 청산리 전투도 김좌진 부대의 여러 작은 부대들이 연합해 있었고 홍범도 부대의 작은 부대들이 다 연합한 그런 부대들이 싸워서 그 김좌진 부대와 홍범도 부대로 보면 한 5대 5쯤 됩니다. 그거는 한 10번쯤 싸운 건데 그 중에 6번은 김좌진이 이겼고 그 중에 5번은 홍범도가 이겼어요. 그게 6번, 5번, 10번인데 6번, 5번 하면 한 번 겹치잖아요. 마지막 전투가 김좌진 포위돼가지고 이제 박살나게 생긴 거를 홍범도 부대가 가서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듯이 이 청산리 전투까지 그게 1920년에 2번의 큰 전투가 있었던 건데 그 전투를 다 승리로 이끄는데 아주 견인차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일본이 간도 참변 일으키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만주에 있는 조선 사람들은 저게 100명 잡으면 그 중에 한 명은 독립군이니까 닥치는 대로 죽여라. 그래갖고 간도를 아주 그냥 작살, 그게 간도 참변인데 그런 과정에 그냥 막 몰리고 해서 연해주 쪽으로 들어가고 그런 아주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연해주에 사시면서 거기서 집단농장에 가서도 지도자적 역할을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그러다가 스탈린, 레닌 시대에는 그래도 굉장히 레닌이 많이 도왔어요. 그 동방민족 대회 이런 걸 열면 따로 만나갖고 레닌이
돈도 주고 곤충도 주고 군복도 주고 그 홍범도 장군이 입고 있는 그 복장 그다음에 차고 있는 권총 이런 게 다 레닌한테 받은 겁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그건 당연히 레닌이 피압방 민족 태제를 발표해서 이 식민지국의 이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태제로 발표했고, 그러니까 이 피압박 식민지 국가에 있었던 많은 지식인들 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레닌의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쪽이 이 동아시아 이쪽이 사회주의가 많은 이유가 레닌의 그런 영향하고 무관치 않습니다. 어쨌든 레닌이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 다음 스탈린에 가면 스탈린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건 진짜 나쁜 놈이에요. 변방에서 자꾸 일본이 들어오는 것도 귀찮고, 그리고 이런 게 바깥에 변방 근처에서 이 조선 사람들이 딱 모여서 뭐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37년에 강제 이주를 시키죠. 17만 명을 연해지는 사람을 저쪽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강제 이주 시키는데 17만 명인데 그날 거기 옮겨가는 과정 또 거기에 정착해서 첫해 그 벌판에다 뿌려놨으니까 집도 없고 땅콩 들어가서 살고 거기 유목민들이 조금씩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겨울을 보냈는데 첫 겨울 보낼 때까지 한 5만 명 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고 또 하나 나쁜 짓을 한 게 러시아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 그 당시에 37년, 38년에 한 3,000명을 잡아가지고 일본 밀정 혐의를 씌워가지고 다 처형을 했어요. 저희 외조부도 그때 처형당했어요. 그래서 58년에 그때 처형된 한 3,000명의 사람들을 스탈린 격하운동이 벌어질 때 소련 법정에서 스탈린 시대 때 탄압받은 고려인들 이런 걸로 해서 그 사람들을 법정에서 다 복권을 시켰어요. 밀정 아니다. 저희 외조부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종찬 원장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속으로 요게 고려인의 후손이구나. 홍범도 몇 개 되게 마음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8년에 이제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보자고 하시더니 대표가 해야 될 일이 딱 있어. 뭐예요? 당신 할아버지가 고려인이라며? 네. 그랬더니 고려인 있잖아. 홍범도 장군 기념사 앞에 좀 나타나가 못하겠어. 우당 기념사 앞에만 해도 충분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저도 고려인들에 대해서는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기회가 나면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마음에 빛같이 안고 있었는데 사실은 가장 순환을 크게 당했고 가장 우리 역사의 독립운동에 있어서 가장 세게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총 옮긴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고요. 그 체코 총 살라고 돈 모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앞장서서 그 왜 봉오동 전투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제의 농사꾼이 오늘의 독립군이요. 그런 얘기 실제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끌려간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가서 열심히 일했냐면 쌀농사에 북방 한개를 올렸어요. 크스로르다 홍범장군 거기 계셨는데 크스로르다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벼탑이 있어요. 벼탑. 상징탑이 벼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고려인들이 유목민들이 사는 데인데 우리 고려인들이 그 강제이주 당하는 그 혼란 속에서도 벼씨를 갖고 가갖고 거기를 사람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하면서도 땅을 개간을 해갖고 거기다 벼를 심고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 전체가 이 식량을 자급을 하는데 거기 크스로르다 지역의 이 벼농사가 굉장한 산업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저희가 홍범도 장군 모시고 올 때도 저 한동건 총장이랑 같이 가서 거기 크스로르다 주지사를 만났는데 우리나라 전북도하고 교류를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네 이 농업을 산업으로 잘 만들어 보고 싶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농업이 가장 활발한 데가 전라북도니까 전라북도하고 교류를 하고 싶다. 그럴 정도로 거기에 벼농사를 우리 고려인들이 가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고려인인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고려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게 소련 연방 안에 들어가 있었고 또 거기 가려면 북한, 중국, 소련 이렇게 거쳐서 가는 데이기 때문에 거리도 멀 뿐더러 마음의 거리는 더 멀었어. 아무도 어떤 대통령도 고려인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 그런 그 부채감이랄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맡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홍범도 장군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카자흐스탄에 끌려가서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홍범도 장군이 그냥 그렇게 막 하니까 이제 처음엔 잘 모르다가 거기 연해주에서부터 있었던 고려극장이 있거든요. 고려극장이 지금 알마티에 있는데 우리 고려인들이 세운 극장입니다. 근데 연해주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게 강제주 당할 때 간판 들고 그대로 가서 크즈로르다 홍범도 장군이 있었던 거기다가 고려극장을 세워서 그러니까 고려극장은 우리 한민족이 세운 극장 중에 국내 극장까지를 다 포함해서 가장 오래된 극장이 고려극장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고려극장 배우들이 이거 대전에도 올 거예요. 그럼 이 고려극장의 그런 역사성을 잘 보면 좋은데 거기에 해장춘이라고 하는 극작가가 있었는데 홍범도 장군을 알아보고 홍범도 장군 이야기 구술을 듣고 이래서 그 홍범도 장군의 연극을 만들어서 올리는 걸 통해서 이제 비롯이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홍범도 장군 중심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홍범도 장군 그걸 다 보고 날 너무 막 영웅같이 만들어서 좀 그렇다. 그래 되게 쑥스러워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수의를 하셨죠. 수의. 지금 우리로 하면 기도, 수의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독립운동 하셨던 그 장군이 극장에 가서 수의장 한 거는 좀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서 그런 활동을 하셨고 근데 이게 막 이제 전쟁도 벌어지고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들어가고 하니까 43년에 돌아가셨는데 75세 때 73세 때 돌아가시기 2년 전에 나를 여기다 놓지 말고 나 총도 잘 쏘고 하니까 다시 저 극동전선으로 보내달라. 일본하고 싸우겠다. 그게 노인네가 와서 하니까 일본 소련 공산당에서 이거 노인네가 뭐래? 그 내가 늙었다고 내가 총 못 쏘는 줄 알아? 그리고 총 한번 쏴보내니까 이게 동전을 25m 앞에 동전을 하나 놓고 그걸 쐈는데 구멍이 목 뚫렸다는 거예요. 그 한번 이제 이 50m 앞에다가 장총 가지고 소주병 같은 병을 딱 놓고 거꾸로 놓고 병 꼬다리가 앞에다 놓고 그러고 빵 쏘면 꼬다리가 안 깨지고 뒤가 깨지는 그런 정도의 사격수를 갖고 있었던 분인데 그게 73세까지 녹슬지 않고 있었고 73세까지 일본하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갖고 계셨던 분이고 그래서 평생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분이죠.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고아, 머슴, 나팔수, 제주공장 노동자, 식객승, 호랑이 잡는 포수 이렇게 해서 정말 바닥을 기어서 국가의 도움이라고 하는 건 단 1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인데 그분이 자기 가족을 일제에 다 바치고 재단에 바치고 본인이 죽을 때까지 그 늙어서 73세의 나이에도 다시 극동전선으로 보내달라고 할 만큼 무슨 애국적 의지가 아주 대단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은 꼭 잘 모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맡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홍범도 평전을 보셨어요. 그리고 홍범도에 푹 빠지셨어요. 홍범도 꼭 모셔와야 되겠다. 하루는 탄탄탄을 가신다고 그래요. 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거기에 국빈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홍범도 때문에 같이 가자고 그랬죠.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범도 장군 모셔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첫째는 유족의 뜻이 첫째고
두 번째는 연고지가 중요하고 그렇거든요. 유족은 없어요. 가족들이 다 이제 생을 달리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오는 유족. 누가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보훈처에서 인정하지 않은 분입니다. 두 번째 결혼한 사람의 손녀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훈처가 인정하지 않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족의 뜻은 없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연고지거든요. 평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북한의 생각은 북한의 정통성은 자기들이 무장 독립운동했다, 무장 투쟁했다. 이게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부터 시작하는 그 무장 투쟁을 전면화해서 자기들은 죽어라고 무장 투쟁하고 남쪽은 친일 세력이라고 이게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하는데 김일성부터 시작한 무장 투쟁이라고 하는데 모셔가면 김일성 한참 후의 얘기고 1920년에 홍범도가 있어요. 그리고 보천보 전투는 기껏해야 주제서 습격 사건 같은 건데 여기는 일본 정규군하고 마포하고 이긴 전투란 이거 규모가 다르고 그러니까 모셔갈 생각이 없어요. 근데 무장 투쟁을 한 분을 대한민국이 모셔가는 것도 싫어해요. 그게 이제 결국 물론 이제 거기에 고려인들의 정신적 지주기 때문에 너무 길어요? 그만할까? 괜찮아요?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북한은 실질적으로는 안 모셔가면서 우리가 모셔가는 거는 반대하고 물론 이제 거기에 고려인들이 매우 정신적 지주를 삼고 있었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려인 사회에서도 동의가 잘 안 됐지만 남북 간의 관계 속에서 그냥 모셔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가져와 보시면서 하는 얘기가 남쪽에는 홍범도 기념사업회가 있어서 유족은 없지만 북한보다 우리가 훨씬 기념사업을 잘할 수 있다. 우리 기념사업회가 모시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한테 같이 가자. 그 이제 맞는 접근이죠. 저도 그걸 요청을 했고 가실 때 나를 꼭 좀 데려가라. 그렇게 얘기도 했고 그래서 카자흐스탄을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웠던 거는 알마티가 이제 우리 고려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원래 수도였고 지금 옮기기 전에 수도였고 그런 도시인데 그 알마티에서 고려인들을 500분을 초청을 했어요. 알마티에 우리 대통령이 간 게 처음입니다. 그거 아무도 안 갔어요. 처음 갔는데 고려인들 독립운동 후손까지 포함해가지고 큰 홀에 500분 같이 모셔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근데 그것도 이제 두근거리는 거예요.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와서 밥 먹자고 그러다 그게 술렁술렁한 거죠. 근데 모여서 다 앉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독립운동 이동희 선생 최재형 선생 그런 분들 유족들하고 같이 앉았고 저도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이고 하니까 거기 앉아서 같이 먹고 그런데 대통령이 막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고려인들은 한 번도 빼지 않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대한민국의 애국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막 우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보람을 받았던 역사 근데 대한민국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거의 버려진 땅이잖아요. 거기가.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하지 않고 우리 동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 대통령에 가서 당신들이야말로 애국자다 이렇게 하니까 막 감격을 해가지고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대통령을 만나서談判을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념사업회가 기념사업을 잘 할 수 있고 잘 모실 수 있다 하나 두 번째 그쪽은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게 우리가 잘 사니까 선진국반열들 가서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모시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신다고 결정을 하고 이제 진행하니까 역시 북한에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세게 하지는 우리가 또 딱 반격해버리니까 별로 세게 하지. 지네들 모셔갈 생각도 별로 없으면서 그런다고. 어쨌든 그래서 모셔는 원래는 그게 1919년인데 19년 4월인데 그 다음에 3.1절쯤에서 모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 원래는 그때 모시고 오면 서울 광장에 국민 추모제를 2박 3일. 이번에는 대전 현충원에서 했잖아요. 그 바깥에 이렇게 사람들. 그거를 원래 서울 광장에서 하라고 했어요. 서울 광장에서 했으면 정말 국민적으로 아주 센세이셔널 했을 거예요. 그때 왜 모시고 들어올 때 비행기 안에 그 비행기 장면 보셨죠? 쫙 전투기 서가지고 우리 저 장군님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 가슴에 탁 있어서 서울 광장에서 했으면 정말 대단했을 텐데 그걸 못하고 또 들어올 수도 없었고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같이 모시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들어올 수도 없었고 다 문 닫고 있을 테니까 그러다가 늦어져가지고 재작년 8월 15일 날 들어오셨죠. 뭐 대충 얘기가 됐는데 한 가지만 남아있는 모시고 들어오면서 저희는 우리 역사에서 빠져있는 역사예요. 독립운동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만세운동도 있고 뭐 외교를 잘해서 하자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역사에서 거의 다 지워져 버린 거는 독립전쟁의 역사입니다. 임시정부가 1920년에 독립전쟁 원년회로 선포할 때 실제 전쟁은 1907년에 군대 해산하고 일본이 총포 화약 단속령을 내려서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있는 총포 화약을 다 수거하려고 할 때 동기했던 호수대도 있고 여기가 이제 실제로 총 들고 싸운 거라고요. 그렇게 많은 장군들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뭐 최진동, 안무, 김좌진, 뭐 홍범도 이런 등등의 장군들이 있고 또 그 중간에는 의열단이죠. 의열단, 김원봉의 의열단. 저희 할아버지도 의열단 종로경찰서 폭탄 던진 의열단 사건에 폭탄 대준형으로 구속되었고 5년 감옥을 사셨는데 의열단들이 있고 마지막에는 광복군들이 지청천 장군 등등 해가지고 미국의 OSS랑 같이 국내 진공작전을 세우는데 히로시마에 먼저 폭탄 터지면서 이걸 너무 빨리 항복을 해가지고 진공작전 세우고 진공하기 전에 항복하는 바람에 진공을 못하고 그때까지 그러니까 1907년부터 1945년까지가 독립전쟁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분 중에 한 분이 홍범도 장군. 그분을 모셔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대통령 생각도 갖고 그래서 독립전쟁의 역사를 살려냅시다. 독립전쟁 기념공원 만듭시다. 그래서 대통령이 오케이 어디다 하면 좋겠냐. 용산에 합시다. 용산에 가면 일본군 막사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 일본군 막사를 독립전쟁 기념관으로 하고 그 앞에 마당을 공원으로 해서 거기에 많은 장군들 무명용사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자. 그래갖고 다 기본 계획까지 다 세웠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빵 되고 있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작년에 이 얘기를 독립전쟁 역사를 살리자는 이 얘기를 위원장으로서 전체 국무위원을 앉혀놓고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하자 그러는데 증액은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감액은 국회가 할 수 있고 증액은 정부가 결국 정부가 안 했어요. 그래서 독립전쟁 기념공원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과제고 이 일까지를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가 해나가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길게 하라고 해서 길게는 너무 길게 해요. 어쨌든 저 대전에 이렇게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많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지부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저 카자흐스탄에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우리 연결돼서 늘 이 역할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지금 계시는 대전의 지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포스트가 다 완성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할 일이 많은 우리가 저 홍범도 장군 능참범하면 그 영광 아니겠습니까? 요즘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뻘짓하고 일본 가서 저렇게 하고 이게 무슨 이완용인지 아닌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홍범도 장군을 잘 모시고 뜻을 잘 기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전에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에 그 지부가 만들어지는 것을 정말 축하하고 저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 책이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책이 제가 알기로 한 10여 권 정도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30분 동안 홍범도 평전을 하는 걸 읽으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아직 사실 그 축사실 분들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끝나고 오시기로 하셨는데 그분들 지금 아직도 못 오시고 계시네요. 다음 축사로 우리 광복회 대전 지부장이신 안준영 지부장님께서 축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복회 대전지구장 양준영입니다. 먼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대전모임 창립총회 및 발족식이 세 번과 함께 의미 있는 천충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식 이사장님과 정영래 유성구청장님, 오늘 선임되신 임원분들, 특히 김영우 광복회 유성 대덕 연합 지회장님을 비롯하여 뜻을 모아 함께 참석하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05년 여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가 출범되었고 18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전 모임이 발족하게 된 것은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홍범도 장군의 제2의 고향이 된 이 지역인 만큼 대전 모임은 더욱 왕성한 활동을 통하여 기념사업회를 선도하는 중심 역할을 할 것을 확신합니다. 장군께서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일제를 앞둔 승정보가 국민께 큰 자긍심과 희망을 안겨주었듯이 대전 모임의 출범이 위대한 장군의 업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대일항쟁의 역사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자긍심으로 승화시키는 의미 있는 출발을 기대하면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래 오늘 축사를 해주시기로 하시는데 두 분 계신데 두 분은 부득이하게 그 요소에 가서 좀 듣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정영래 유성구청장님입니다. 우리 그 기념사업회 자문위원이시고 또 회원이시기도 합니다. 네, 축사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성구청장입니다. 오인식 사장님께 흥명 듣고 있으니까 또 가슴이 뭉클해요. 제가 사실 예전에 뭐 역사청에서 보니까 김자진 장군, 홍범도 장군 이제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모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좀 더 자세히 그 생애 보면서 이 좀 생각이 남더라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어려서 머슴살 하시면서 해오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마 가장 헌신적으로 온몸을 바쳐서 가족 전체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나.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가셨는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잘 지내고 또 이렇게 변형된 거에 살아가는구나 싶어서 이런 분을 기리고 위하다 가는 것이 개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한민족의 후손으로서의 역할도 되지만
이건 유성구청장의 책무이겠다. 누가 되나? 유성구청장은 앞으로 홍범도 장군을 어떻게 이 뜻을 잘 붙들고 후손에게 전할 거냐 생각을 특히 뭐 다른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계시긴 한데 그래도 그 중에 그 다른 분들은 또 유혹도 있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고 지난번에 우리 김영욱 회장님하고 양준 회장님 또 양준 회장님도 유성에서 세션께서 같이 연초에 제가 가서 인사드리고 할 때도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어떻게 하다가 이 드라마 제작하는 비용을 좀 착감이 될 바라는 방법에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주셨는데 다시 불필요한 오해나 일이 없도록 돌아가시고 위에까지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탄압을 받으셔야 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잘 마무리도 하고 또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광영 의원님이나 조석수 의원님 해가지고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도 해서 같이 못 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 100분 넘어가셨죠? 회원. 네, CMS 회원 100분 이제 막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마다 좀 얘기를 해서 굉장히 크게 해서 다양한 그 분들이 같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저도 힘을 보태고 또 우리 원식 사장님 이렇게 일을 해가시는데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대전에서 이렇게 보필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쪽 자체를 축하드리고 함께 힘을 모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원래 저희가 4시에 요역으로 이동을 해서 행사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으로 이제 그 발족 선언문을 낭독하는데 발족 선언문을 낭독해 주시는 전흥기 회원님은 대전 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맡고 계시고 우리 기념사업회 모토 중에 하나가 좀 젊으신 분들 많이 오시자 이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기념사업회 회원 중에 막내이십니다. 예. 네, 감사하게도 발족선언문 대표로 읽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전한빛입니다. 사단법인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대전모임 발족선언문. 홍범도 장군, 오늘 우리는 홍범도 이름 아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곳 국립대전현충원에 잠들어 계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모두가 소중하고 값진 업적을 이루신 분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빛나는 이름 홍범도 장군은 무장 독립투쟁사의 큰 획을 그으셨습니다. 3.1운동으로 분출된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 의지를 무장 투쟁으로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첫 길목에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의 승리가 있습니다. 일제의 압도적 무력에도 굴하지 않고 치열하게 투쟁해 승리를 거둔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독립운동 사상 일제에 맞서 거둔 첫 승전보로서 우리 민족 자긍심의 뿌리입니다. 그 자랑찬 역사를 만들어낸 홍범도 장군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후손도 없이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 묻혀 계셨기에 그랬습니다. 이념적 덧칠로 그 업적은 가려졌기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듯이 많은 사람들이 장군님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2005년 창립한 기념사업회는 장군님을 국내에 알리고 그 정신을 선양하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매년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의 전승을 기념하는 행사와 추모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흩어져 있는 사료들을 발굴하여 장군님의 업적과 정신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이역만리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과 교류하며 한 핏줄 홍범도의 후손들임을 확인하고 연대해왔습니다.
그렇게 쌓인 노력과 신뢰가 자라나 지난 2021년 8월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봉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대한민국 공군의 호의를 받으며 장군님의 유해가 한반도 상공으로 들어오던 장면을 기억하면 울컥해집니다. 우리는 국립대전 현충원에 마련된 빈소에 와서 장군님께 고맙습니다, 편히 쉬세요라며 참배하던 시민들의 행렬을 기억합니다. 홍범도 장군 기념 사업회가 그 중심에서 함께했습니다. 이제 오늘 대전 모임의 발족을 통해 홍범도 장군 기념 사업회의 또 다른 이정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군님이 이곳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시고 수많은 국민들이 찾는 독립운동가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국민들이 조용히 와서 무릎 꿇고 인사드리며 마음을 담은 꽃을 바치고 손편지를 드리고 갑니다. 이제 기념사업회 대전 모임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발걸음을 모아내고 더욱 확산하는 대열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우원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이 이루신 토대 위에 선산을 지키는 소나무처럼 묵묵히 시민들과 함께 장군님의 자손이 되겠습니다. 2023년 3월 18일 사단법인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대전 모임 창립총회 및 발족식 참가자 일동. 감사합니다. 마지막 같이 우리 노력을 시키는 그 자손이 되겠다라는 그런 그 의지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보셨습니다. 우리 기념사업회 자문위원이시면서 회원이신 조승래 회원이 오셨는데 간단하게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조승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시에 뭐 일정이 있어가지고 빨리 마치고 온다는데 연락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그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이 대전을 못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어디를 모시고 할까 생각을 하다가 5명의 기자가 내려왔는데 현충원은 대전 현충원을 와가지고 홍범도 장군께 인사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어제 그 친구들이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3시에 현충원에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요역 사병요역도 가고 다니면서 홍범도 장군 요역에서 같이 이렇게 참배를 했는데 그 친구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취재하는 기자로서 참배하는 모습들을 자기가 취재는 참 많이 했는데 자기들이 참배를 해본 적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념사업회에서 사업 중에 하나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아무래도 그렇게 하게 되면 혹시 그 취재원들 주로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일 텐데 그분들이 참배를 할 때 그 참배의 의미에 대해서 언론인들도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듯 앞으로 서울에 있는 정치부, 사회부 이런 기자들을 많이 좀 대전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장군님 좀 묘하게 참배를 좀 하고 일당 감자탕에서 감자탕 잘하고 갈 때 이제 성심당 빵 하나씩 딱 해서 보내니까 아주 만족도 이만큼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념사업회가 그 사업을 하는 제가 어제 그 사업을 하나 제가 고안을 했습니다. 예. 이정도 자문위원 자기 되지요?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동위원회 8대식 행사 끝나고 막 오시네요. 우리 황태정 전 시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 드려야죠. 식사 겸 격려사 겸 다 괜찮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헌태정입니다. 저는 우리 조승래 의원님하고 같은 행사에 갔다가 좀 늦었습니다. 뜻깊은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우리 지역에서 하게 돼서 더 영광이고 우원식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광국회 회원님들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홍범도 장군의 지나온 길을 우리가 잘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사회에서 이걸 잘 계승해서 우리 지역의 자랑이 되고 또 지역의 시민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우리 함께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저도 함께 뜻을 같이 하고 또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범도 장군 관련한 여러 사업들을 많이 계획을 하셨었는데 아쉬운 점이 또 남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독립국가 재창 마지막으로 하고 곧바로 무역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일어서서 우리 현장을 진채밴드 정진채님께서 같이 반주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하는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한절이 3천만의 우리 동포들 언제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군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할 건가 정의의 날씨 가리 빈기는 곳에 이기 너와 나오다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싸우러 독립군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너 살고는 독립군의 용사가 되고 나 죽으면 독립군의 혼령이 되리 동지야 너와 나의 소원 아니냐 인내를 너와 나오라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군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압록강과 두만강을 밀어왔나라 악독한 원수물이 쓰러워하라 잃었던 서국 감사되고 가는 날 만세를 불러보세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군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예, 박수로 오늘 발표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하고 곧바로 무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